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 입문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두 형태의 2차 원배열, 그러니까 콤마로 적는 인트 콤마와 대괄호 두 번을 쓰는 인트 대괄호의 차이를 다뤄보겠습니다. 같은 2차원처럼 보이지만 메모리, 레이아웃, IL 명령어, 지시 부담이 모두 다릅니다. 인덱스 접근 한 줄이 메서드 호출이 되느냐, IL 한 줄이 되느냐로 갈리고, 유니티 타일맵을 만들 때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성능 결정으로 이어지죠. 자, 이제 두 형태의 진짜 차이를 메모리, IL, GC 세 층에서 풀어보겠습니다. C에서 넘어왔거나 자바를 먼저 익힌 분들은 거의 항상 인트 대괄호 두 번을 2차 원배열의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C샵에는 그것 말고도 콤마를 쓰는 인트 콤마라는 별개의 문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뉴인트 대괄호 3,4 이렇게 쓰면 단 하나의 객체 안에 12개 칸이 한 줄로 연속해서 누워있게 됩니다. 반면 두 번째 줄의 뉴인트 대괄호 3 대괄호는 외부 배열만 만들고 내부는 아직 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까지 행을 하나씩 따로 만들어 넣어야 비로소 2차원이 완성됩니다. 두 줄짜리 차이지만 컴파일 결과와 성능이 완전히 갈립니다.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인트 콤마는 한 동짜리 직사각형 빌딩입니다. 행과 열수가 입주 시점에 정해지고 모든 칸이 한 건물 안에 같이 들어있죠. 칸 위치만 알면 같은 건물 안에서 곧장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트 대괄호 두 번은 같은 단지 안에 단독주택 여러 채가 모여있는 모양입니다. 먼저 단지 입구, 즉 외부 배열에서 3번 집을 찾고 그 집 안에서 다시 방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방마다 면적이 달라도 되죠. 어차피 집끼리는 독립이니까요. 이 비유가 메모리 그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그림이 모든 차이의 출발점입니다. 왼쪽 인트 콤마는 단 하나의 힙 객체이고 12칸이 한 줄로 로우 메이저, 행우선 순서로 연속해서 누워 있습니다. CPU 캐시에 한 번에 올리기 좋아서 캐시 친화적이죠. 오른쪽 인트 대괄호 두 번은 외부 배열 한 개와 행마다 별도 객체, 행이 3개면 총 4개의 힙 객체가 됩니다. 일반화하면 행이 n개일 때 n 더하기 1개죠. 행마다 힙의 다른 위치에 흩어지기 때문에 행 사이를 건너갈 때 캐시 미스 위험이 생깁니다. 두 형태의 거의 모든 성능 차이가 이 그림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IL을 직접 보기 위해 두 메서드를 준비합니다. 위쪽 메이크렉트는 네 번째 줄에서 new int, 3,4 한 줄로 단일 객체를 만들죠. 아래쪽 메이크제그드는 9번째 줄에서 외부 배열만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세 줄에 걸쳐 각 행을 길이 2, 3, 4로 따로 할당합니다. 들쭉날쭉이라는 이름답게 행마다 길이가 다를 수 있고 그게 이 형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메서드의 IL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겠습니다. IL을 직접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위쪽 메이크렉트는 네 번째 줄에 newObj 명령어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다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이 쓰는 newArray가 아니라 newObj, 즉 인스턴스 생성자를 부르는 별도 트랙을 탑니다. 타입 이름도 int, 32 대괄호 0, 점점, 콤마 0, 점점으로 1차원 배열과 완전히 다른 IL 표기죠. 아래쪽 메이크제그드는 7번째 줄부터 newArray가 무려 4번 등장합니다. 9번째 줄이 외부 배열, 12번째 줄부터 행령행 일행 1을 각각 newArray로 만들어 STLM-랩으로 외부 슬롯에 참조를 저장합니다. 들쭉날쭉은 본질이 1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들의 컨테이너로 쓰는 거라 외부도 내부도 모두 1차원 배열의 빠른 길을 그대로 씁니다. 잠깐, 방금 본 인트 32 대괄호 0 점점, 콤마 0 점점이라는 표기가 낯설 수 있습니다. 이건 두 차원 모두 0이 하한이고 상한은 런타임에 정해진다는 IL의 다차원 배열 표기법입니다. C샵에서는 항상 0부터 시작하지만 단넷, 런타임 자체는 이미 하한, 1부터 시작하거나 -5부터 시작하는 다차원 배열도 지원하기 때문에 IL 표기법에 이런 형태가 박혀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런 배열을 만들 일은 거의 없지만 IL을 읽을 때의 표기를 보고 당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두 형태의 성능 차이를 만드는 핵심 인덱스 접근을 봅니다. 똑같이 한 줄짜리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은 G, 대괄호, R, C, 다차원 배열의 인덱스 접근. 여덟 번째 줄은 J, 대괄호 R, 대괄호 C, 들쭉날쭉의 두 단계 인덱싱이죠. 코드는 거의 같아 보이지만 컴파일된 IL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갈라집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렉트겟은 G, 대괄호 R, C, 한 줄이 콜 인스턴스 인트 32개수로 컴파일됩니다. 일반 메서드 호출이죠. G가 인라인하기에는 작지만 1차원 배열의 LDLM I4 한 명령에 비하면 분명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루프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반면
11번째와 13번째 줄을 보면 제그드겟은 정확히 2단계로 풀립니다. LDLM 래프로 외부 배열에서 행 참조를 꺼내고 그 다음 LDLM.I 사로 행 안에 int 값을 꺼냅니다. 둘 다 1차 원 배열의 빠른 길이라 안쪽 루프에서 정형 패턴을 만들면 BCE 바운드 체크 엘리미네이션, 즉 범위 검사 제거 최적화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론적으로는 2번 인덱싱이 무거워 보이지만 실측에서는 1차원 배열 최적화가 강력해서 들쭉날쭉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순회 루프를 보겠습니다. 위쪽 썸넥트는 4번째와 5번째 줄에서 갤랭스 메서드를 2번 호출해 행과 열 길이를 구하고 8번째 줄에서 G 대괄호 R,C로 안쪽 루프마다 메서드 호출을 합니다. 매 요소 접근이 get 메서드 호출이라는 점이 핵심이죠. 아래쪽 섬제그드의 정석 패턴은 17번째 줄입니다. 안쪽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J 대괄호 R을 int 대괄호 로우에 한번 꺼내두는 거죠. 그러면 안쪽 루프의 19번째 줄은 그저 1차 원 배열을 도는 것과 동일한 IL이 됩니다. 이 행캐싱이 들쭉날쭉의 성능을 살리는 핵심 트릭입니다. IL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위쪽 썸넥트의 2번째와 3번째 줄에 콜버트 갤랭스가 2번 등장하고 5번째 줄에서 안쪽 루프마다 콜 인스턴스 겟이 호출됩니다. 매 요소 접근이 메서드 호출인 셈이죠. 반면 아래쪽 섬제그드는 9번째 줄에서 LDLM 래프로 행을 한 번만 꺼내 지역 변수에 저장하고 12번째 줄의 안쪽 루프는 LDLM.I4 단일 명령으로 끝납니다. 13번째 줄의 LDLM도 메서드 호출이 아니라 단일 IL 명령어죠. 이 형태가 BCE 친화 패턴이라 JIT가 범위 검사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길이 가져오기는 다차원이 콜 버트 겟랭스라는 메서드 호출인 반면 들쭉날쭉은 LDLM 단일 명령입니다. 요소 가져오기도 다차원이 콜 get 메서드 호출, 들쭉날쭉이 LDLM 2명령, 메모리 배치는 다차원이 연속이라 CPU 캐시에 친화적이지만 들쭉날쭉은 행마다 분산되어 캐시 미스 위험이 있죠. 마지막으로 BCE는 다차원에서 약하고 들쭉날쭉의 정형 루프에서는 강하게 적용됩니다. 캐시 친화성과 명령어 효율이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어느 쪽이 빠른지가 데이터 크기와 접근 패턴에 따라 갈리는 겁니다. 들쭉날쭉 배열을 쓸 때 꼭 기억해야 할 정석 패턴이 있습니다. 안쪽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행을 지역 변수에 한번 꺼내두는 겁니다. J 대괄호 R을 int 대괄호 로우로 받아두면 안쪽 루프 안에서 매번 외부 배열을 다시 인덱싱하지 않아도 되고 BCE도 더 잘 듣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쪽 루프는 그저 1차원 배열을 도는 것과 동일한 IL이 됩니다. 이 한 줄 차이가 들쭉날쭉의 성능을 살리는 핵심이니까 들쭉날쭉을 쓸 때는 반드시 패턴을 떠올려주세요. 이제 실전 코드입니다. 비포 코드를 봅시다. 200 곱하기 200 타일맵을 들쭉날쭉으로 잡았습니다. 7번째 줄에서 외부 배열 200개짜리를 만들고 8번째 줄의 포루프에서 각 행을 길이 200짜리로 따로 할당합니다. 결과는 12번째 줄 주석 그대로 힙 객체가 무려 201개입니다. 유니티가 사용하는 범 GC, 즉 보수적이고 정지형인 가비지 컬렉터는 마킹 단계에서 모든 살아있는 객체를 훑기 때문에 객체 수가 많아질수록 GC 한 번의 비용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행사의 캐시 미스 위험도 따라오죠. 애프터 코드는 훨씬 단순합니다. 17번째 줄 new int, 200, 200 한 줄이면 끝이죠. 20번째 줄 주석처럼 힙 객체가 단 한 개, 자만 칸이 한 줄로 누워있고 GC 부담이 거의 0입니다. 객체 수만 200배 차이가 나는 셈이죠. 모양이 직사각형이 보장되고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다차원 배열이 명확히 유리합니다. 200 곱하기 200처럼 큰 격자는 물론 그보다 더 작은 100 곱하기 100 정도에서도 GC 마킹 비용 차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대 사례도 봅시다. 행마다 길이가 다른 데이터를 무리하게 직사각형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줄 비포처럼 한 그룹 최대 32명이라고 가정해서 직사각형으로 잡으면 세 번째 줄 주석대로 멤버 수가 적은 그룹은 빈칸이 -1로 가득 차고 네 번째 줄처럼 최대를 넘기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애프터는 7번째와 9번째 줄에서 들쭉날쭉을 쓰고 각 행의 정확한 길이를 그대로 잡습니다. 이벤트 로그 페이지, 스케일 트리 분기, 채팅 채널 멤버처럼 행마다 길이가 자연스럽게 다른 데이터에서는 들쭉날쭉이 표현력과 정확성 모두에서 압승입니다. 유니티에서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한눈에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타일맵, 체스판, 격자 픽셀처럼 직사각형이 보장되고 데이터가 큰 경우는 int, GC 객체 수를 줄이고 캐시 친화성도 챙길 수 있죠. 행렬 곱셈이나 전츠 같은 연산이 자주 일어나면 1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R 곱하기 10길이 더하기 C로 직접 매핑하는 게 심디 적용도 쉽고 가장 빠릅니다. 행마다 길이가 다른 가변 데이터는 들쭉날쭉이 표현력으로 압승. 작은 고정 격자에서 안쪽 루프 성능이 중요할 때는
들쭉날쭉을 행캐싱과 함께 쓰면 BCE와 심디 최적화 덕분에 실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원매핑은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유니티 프로파일러에서 병목으로 잡힐 때만 거기까지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다차원 배열의 랭스 속성을 행수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3 곱하기 4 배열에서 G점 랭스는 11을 반환합니다. 모든 칸의 총 개수죠. 행수가 아닙니다. 행수를 알고 싶으면 세 번째 줄처럼 겐랭스 역렬수는 네 번째 줄처럼 겐랭스 2를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줄의 랭크는 차원수, 즉 2를 반환합니다. 신입 개발자분들이 G점 랭스를 행수로 알고 포 루프를 짰다가 곧장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을 만나는 일이 흔합니다. 들쭉날쭉은이 함정이 없죠. J점 랭스는 외부 길이, 즉 행수, J 대괄호 R점 랭스는 그 행의 길이로 자연스럽게 일관됩니다. 두 번째 함정. 첫 번째 줄 뉴인트 대괄호 3 대괄호는 외부 배열만 만들고 내부 행은 모두 널 상태로 둡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주석처럼 J 대괄호 1과 J 대괄호 2가 아직 널인데 네 번째 줄에서 J 대괄호 1 대괄호 0으로 접근하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들쭉날쭉을 쓸 때는 모든 행을 직접 채워야 안전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인트 콤마 형태는 한 번에 모든 칸이 0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함정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함정. 포이치의 동작이 두 형태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다차원 배열은 단일 포이치로 모든 요소를 한 번에 돕니다. 로우 메이저 순서로 평탄화돼서 1, 2, 3, 4가 출력되죠. 반면 들쭉날쭉은 여섯 번째 줄처럼 그냥 포이치 인트 x인 j라고 쓰면 컴파일 오류입니다. j의 요소가 인트가 아니라 인트 배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줄처럼 외부와 내부를 따로 도는 중적 포이치가 필요합니다. 한쪽 코드를 다른 쪽으로 옮길 때 무심코 컴파일 오류를 만나기 쉬우니까 주의하세요. 네 번째 함정. 다차원 배열의 안쪽 루프에서 BC, 이 같은 1차원 최적화를 기대하면 안됩니다. 네 번째 줄 렉트 대괄호 R, C 한 줄이 매번 콜겟 메서드 호출로 컴파일됩니다. 성능이 정말 중요한 핫패스라면 일곱 번째 줄처럼 1차원 배열로 펴고 아홉 번째 줄처럼 단순 인덱스 접근만 하면 ldlm.i4 한 명령에 BC2까지 적용됩니다. C샵 성능 최적화 가이드도 일반적으로 다차원 배열보다는 들쭉날쭉이나 1차원 매핑을 권장합니다. 다차원이 의미상 자연스러워도 핫패스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샵 버전별 변화도 짚고 가겠습니다. 두 형태 모두 C샵 1.0부터 그대로지만 주변 도구가 발전했죠. C샵 7.2에서 스팬 제네릭 T가 도입되면서 1차원 매핑한 다차원 데이터를 타입 안전하게 잘라보는 성능 패턴이 정착했습니다. C샵 12 컬렉션식은 흥미로운 비대칭이 있는데 다차원 배열에는 적용되지 않고 들쭉날쭉에만 가능합니다. 코드로 보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줄 인트 콤마 G 대괄호 대괄호 1이 콤마 대괄호 3, 4 이 컬렉션식은 다차원 배열에 쓸 수 없습니다.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두 번째 줄의 기존 중괄호 표기는 그대로 동작하죠. 반면 네 번째 줄 인트 대괄호 두 번을 쓴 들쭉날쭉은 컬렉션식이 자연스럽게 동작합니다. 다차원 배열은 컴파일러 입장에서 1차원 배열과 다른 트랙인 new obj를 타기 때문에 새 컬렉션 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들쭉날쭉은 본질이 1차원 배열이라 자연스럽게 컬렉션식과 호환되죠. 이것 하나만 봐도 신문법 친화도는 들쭉날쭉이 한 수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직사각형이 보장되고 GC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 인트 콤마 행마다 길이가 다르거나 안쪽 루프 성능이 중요하다면 인트 대괄호 두 번에 행캐싱을 더하는 패턴 그리고 극한 핫패스라면 1차원 매핑입니다. 자료의 모양과 성능 목표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